여러분은 여행 중에 아이리시 펍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 어디를 가든 꼭 눈에 띄는 그 초록색 간판.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도, 도쿄 시부야 한 골목에도, 심지어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가는 길에서도 아이리시 펍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50개국에서 7,000곳이 넘는 아이리시 펍이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인구 530만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보다 해외의 아이리시 펍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술 문화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아이리시 펍이 어떻게 코카콜라와 맥도날드처럼 세계를 점령한 문화 수출품이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장소부터 공개하죠. 히말라야 산맥 해발 3,450m, 에베레스트 등반객들이 거쳐가는 남체 바자르라는 작은 마을에 더 아이리시 펍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펍 중 하나죠. 카트만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라 불리는 루쿨라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다시 이틀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남극의 갈린데스 섬에도 파라데이바라는 아이리시 펍이 있습니다. 1980년 한 영국인 목수가 이 쓸쓸한 기지에 웃음 한 잔을 주자며 펍을 만들었습니다. 1996년 영국이 이 기지를 우크라이나에 단돈 1파운드, 우리 돈 약 1,700원에 넘기면서 펍도 함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외진 곳까지 아이리시 펍이 생기게 된 걸까요? 단순히 맥주가 맛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엔 천재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인간 본능을 꿰뚫은 문화의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네스는 전 세계적으로 크래프트 맥주 붐이 일면서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할아버지들이 마시는 맥주라는 이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멜 맥널리라는 한 아일랜드 건축가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1973년 대학생 시절 더블린의 펍 디자인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했고, 그 프로젝트가 더블린 시청에 전시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수백 개 펍을 방문하며 분석했죠. 왜 어떤 펍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어떤 펍은 텅 비어 있을까? 그는 성공하는 펍에는 특별한 공식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본 건 단지 나무 가구와 조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바가 보이는 구조, 친구처럼 마주 앉을 수 있는 공간, 대화가 끊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그는 이런 펍 디자인을 체계화합니다. 1990년 멜 맥널리는 위기에 처한 기네스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시 펍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어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할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펍을 상자에 담아 배송하자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 아이리시 펍이 퍼지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의 전통 펍을 빅토리안, 브루어리, 컨트리, 셀틱, 가스트로, 샵 이렇게 6가지 스타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각 스타일마다 아일랜드에서 직접 만든 하드우드 패널, 가구, 스테인드 글라스, 심지어 빈티지 사진과 장식품까지 모두 40피트 컨테이너에 담아 판매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상자 속의 크랙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랙은 아일랜드어로 즐거운 대화와 분위기를 뜻하는데 말 그대로 문화까지 상자에 담아 팔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99년 사이에 유럽에만 2,000개가 넘는 아이리시 펍이 오픈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1992년에 첫 펍이 들어섰고, 러시아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에도 아이리시 펍이 세워졌습니다. 1996년에는 미국 애틀랜타의 첫 번째 미국 펍 파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미국, 독일, 이탈리아는 물론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이 펍들은 이미 150여 개국 이상으로 퍼졌고 그 수는 수천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왜 사람들은 비싼 돈을 들여 아이리시 펍을 만들까요? 그리고 왜 아일랜드와 아무 상관없는 현지인들까지 이 펍의 단골이 될까요? 답은 인간의 심리에 있습니다. 사회학자 레이 올텐버그는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관계를 맺는 공간, 즉 카페나 공원, 동네 술집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 도시에서는 이런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페는 많지만 진짜 대화를 나누기엔 너무 바쁘고 시끄럽죠. 바는 있지만 혼자 가기엔 어색합니다.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특히 이민자나 여행자들은 더욱 그렇죠. 아이리시 펍은 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웁니다. 누구나 편하게 들어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펍. 바텐더가 이름을 불러주고 옆자리 사람과 금세 친구가 되는 공간. 어디를 가도 같은 기네스, 같은 온도의 조명, 같은 분위기의 안정감. 그게 바로 아이리시 펍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집을 판 게 아니라 소속감을 팔았던 겁니다. 여기서는 낯선 사람이 없다.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만 있을 뿐이다라는 펍 문구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리시 펍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동안 정작 본토 아일랜드에서는 펍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아일랜드에서는 약 2119개의 펍이 문을 닫았고 전체의 24.6%가 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음주율 감소, 실내 전면 금연법 시행, 운영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성장하는 아이리시 펍 브랜드가 아일랜드 본토에서는 쇠락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아이리시 펍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수출된 펍들은 세계 곳곳에서 생존을 위해 놀라운 진화를 시작합니다. 본토 펍의 음식 매출이 20% 미만인데 반해 해외 성공 사례들은 음식 매출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고급 현지 요리를 도입하고 일본에서는 현지 선호 주류를 라인업에 추가했습니다. 라이브 음악과 스포츠 중계를 결합하여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업그레이드 된 거죠. 즉 아이리시함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되 현지인의 입맛과 문화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는 겁니다. 결국 아이리시 펍의 세계적 성공은 단순히 맥주가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아일랜드의 펍 문화, 기네스와 멜 맥널리의 정교한 전략,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대인이 잃어버린 소속감과 제3의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아이리시 펍은 단순히 맥주를 파는 공간을 넘어 모든 여행자와 현지인에게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아이리시 펍에 가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 오래된 목재-바, 따뜻한 조명,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 그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온 방식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이리시 펍은 어떤 공간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글로벌 지식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